안녕하세요. 저는 시마스에서 고등학교 인공지능 교과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경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진행 순서를 한번 보면요. 먼저 인공지능 교과서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챗봇에 대한 역사와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실습으로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을 만들 수 있는 툴인데요.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챗봇을 한번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인공지능 교과서가 나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번 채팅창에 어 아까보다 빠르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계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작년에 9월에 교육부에서 고등학교에서도 인공지능을 가르치기 위한 과목을 신설하겠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인공지능을 학교 교육에 적극 도입한다고 발표를 하였지요. 그래서 올해 2021년인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선택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과목 신설을 확정 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출판사에서 지금 인공지능 교과서를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교과서는 고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수학 교과군의 인공지능 수학과 기술과정 교과군의 인공지능 기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두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이준기 선생님, 시마스의 인공지능 교과서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수학 교과군의 인공지능 수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 교과군의 이 인공지능 수학은 고1 공통 과목을 배운 고1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하고 온 고2나 고3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인데요. 이 과목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수학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그다음 인공지능의 문제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초적인 수준에서 배울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관련 학습 요소에 보면 우리가 교과에 없었던 벡터나 행렬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를 좀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초기여서 그 기초적인 수준의 책으로 나올 거지만 차후 인공지능에 대한 교과서가 좀 더 많아진다면 벡터 과목, 행렬 과목도 다시 부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챗봇이 이 인공지능 수학 과목에서는 가장 마지막인 네 번째 영역인 최적화와 의사결정 쪽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례로 하나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초를 기술과정 교과군의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서는 이 별도의 선수 이수 과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기초에서는 기본적인 원리, 또 아니면 윤리 같은 것을 다루고 그다음에 체험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어요. 처음 나오는 교과서기 때문에 어렵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쉽고 재미있고 그다음에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 영역을 한번 보시면 그중에서 첫 번째 영역인 인공지능 이해와 네 번째 영역인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서는 인공지능의 소양을 함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이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체험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챗봇은 이 인공지능 기초 과목 내용 요소 중에서 어디에 더 활용되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내용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챗봇이 활용되기에 좋을 만한 내용 요소를 한번 채팅창에 적어 주시겠어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 두 번째 영역인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여기에 내용 요소 중에서 내용 요소가 좀 많긴 한데 센서 인식, 뭐 컴퓨터 비전처럼 내용 요소 여러 개 중에 혹시 챗봇은 이 영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체험하면 좋겠다. 아, 네, 맞습니다. 김은경 선생님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음성 인식과 언어 이해. 예. 그 부분에서 한번 보면 성취 기준 한번 볼게요. 그 김은경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음성 인식과 언어 이해 부분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공지능, 스피커, 뭐 챗봇, 기계 번역 등 음성 인식과 언어 이해 기법의 실생활 활용을 분야를 탐색하고 교육용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체험하거나 만들어보는 과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 음성 인식과 언어 이해 쪽에서 챗봇을 활용한 활동을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교과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을 어떻게 할지 아마 많은 곳에서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만 살짝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그 인공지능 교육 표준 모델인 AI K-12에서 제시한 5가지 빅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학년별로 인공지능 교육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5가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년별로 나눠서 그 학년 수준에 맞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인식 부분에 보면 알겠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시리가 말을 거네요. 인식 부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어떤 인식 부분에 보면 알렉사나 뭐 시리와 소통하기라는 부분이 있죠. 이쪽 부분이 챗봇과도 이제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디 부분에 있냐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중학교 정도 수준에 되는 곳에 상호작용의 단순 챗봇 구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챗봇이라는 아이가 이제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중국을 한번 볼게요. 중국은 2018년 4월에 중등학교 인공지능 교재를 출간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출판사에서 인공지능 교과서를 출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목차가 인공지능 실험 교과서라는 시리즈의 목차 중에 하나인데요.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쭉 보시면은 어느 부분에 챗봇이 활용되면 좋을 것 같아 보이시나요? 어느 학년에 챗봇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좋겠다. 아, 9학년. 예, 9학년. 자연어 처리라는 부분이 음성인식이라는 부분이 있죠. 9학년. 예. 또 여기서 챗봇을 아이들과 뭐 챗봇의 원리까지는 아니어도 챗봇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2학년. 그렇죠. 고등학생에서는 자연어 처리를 원리까지 다 배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를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수준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높게 나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좀 더 몇 년 더 앞서서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도 아마 차후 지금 인공지능 기초나 인공지능 수학, 또 심화 버전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인공지능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이제 챗봇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챗봇이 뭔지 아시나요? 답을 너무 금방 보여드렸네요, 제가. ARS 대신 채팅 로봇. 그렇죠. 자, 챗봇은 채팅의 챗과 로봇의 봇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신저로 친구나 가족, 동료, 뭐 연인과 같이 사람과 채팅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챗봇은 사람이 아닌 가상의 대화 상대와 이제 채팅을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 응답 규칙에 따라서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죠. 그렇죠. 온라인 상품 판매 시에 많이 사용되죠. 맞아요. 챗봇은 사람과 문자나 또는 음성으로도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인 거죠. 대화할 수 있는 로봇. 더 쉽게 말하자면 아이폰의 시리는 음성 챗봇인 거고 이 시리 같은 아이가 우리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안에 들어와서 목소리 말고 문자로 나와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ARS 접수할 때도. 방장봇, 예, 맞아요. 저희 시마스에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방장봇이 응대를 해주시죠. 그것도 일종의 챗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챗봇은 갑자기 등장한 걸까요? 이 2000년 초반에 PC 기반의 메신저에서도 제공된 기술인데요. 혹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아시나요? 오, 양혜경 선생님.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나이대를 알 수가 있죠. 아, 모르겠어요. 네. 예, 모르시면 이제 또 일부러 모르신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진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이 아이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 심심이라는 아이죠. 심심이. 이 심심이는 왼쪽에 보시면 MSN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2002년쯤에 MSN 메신저 안에서 자동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챗봇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심심이를 MSN을 한참 했을 때 심심이가 처음 나왔을 때 해봤을 때 어휘력이 너무나 딸려서 늘 엉뚱한 대답을 해서 그게 가장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또 그 엉뚱한 대답이 또 재밌기도 했었죠. 아, 진짜 모르신다고요? 예. 그럼 오늘 아시면 됩니다. 오늘 아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심심이를 PC 버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면 공유로 심심이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심심이가 예전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2010년 이후에 다시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챗봇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심심이를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계속 테스트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는 없어요. 여기서 보면 뭐 몇 번 하다 보면은 뭘 달라고 뭘 더 쿠폰 같은 건가?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 5번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처음 하면 로봇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나와요.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 네, 확인을 누르고 다시 해볼게요. 잘 되려나 모르겠네. 밥 먹었니? 라고 다시 물어볼게. 너나 먹어라. 와, 이 친구가 왜 그럴까요? 온라인 수업이 좋다고 생각해? 라고 대묻네요. 그럼 좋지. 라고 대볼게요. 졸지. 오타. 나랑 밥 먹자. 아니, 이거 물어볼까요? 무슨 반찬 좋아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개구리 반찬. 예, 맞습니다. 개구리 반찬. 역시나. 잘 있어. 라고 해볼게요. 네, 말풍선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전하네요. 김현선이 여전하네요. 근데 예전보다는 더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다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이 심심이 말고 이 영화 속에서도 우리는 챗봇을 찾을 수가 있는데 왼쪽에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이 인공지능 하면 이제 또 교육에서 항상 나오는 어쩌면 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왼쪽은 영화 허에서 허의 한 장면인데, 이 허라는 영화는 인공지능 비서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의 영화죠. 그래서 주인공 시도가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장면이에요. 사만다가 바로 채팅으로 대화하는 챗봇인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영화는 아이언맨인데, 여기서는 누가 챗봇? 너무 빨리 말씀하시네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대답을 하시네요. 그렇죠. 이 자비스죠, 자비스. 이 자비스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챗봇인 거죠. 음성 챗봇일 수도 있고요. 이 텍스트가 이제 음성으로 바뀌었을 때 결국 자연어 처리하고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원리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 이 챗봇들은 언제부터 등장하였을까요? 챗봇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항상 1번으로 나오는 역사 속의 인물이죠. 1950년에 앨런 튜닝이 말한 이 모방 게임이 챗봇의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앨런 튜닝은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생각하는지를 판별하는 이 게임인 모방 게임을 제안했죠. 이 게임은 이 그림에서도처럼 문자로 대화 시 이것이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기계가 지능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제 나중에 앨런 튜닝의 이름을 따서 튜닝 테스트로 불리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챗봇의 시발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때 챗봇이 나온 건 아니죠. 최초의 챗봇은 1960년에 나온 엘리자라는 챗봇이에요. 미국 MIT 연구소, AI 연구소에서 이 아래 그림의 사진에 나오는 이분인 조지프 와이젠바움 컴퓨터 공학자가 개발했는데요. 이 엘리자라는 이름은 혹시 요즘에 이제 VR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VR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 소설을 들어볼 수도 있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여자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합니다. 이 엘리자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카운셀러 역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사람들은 엘리자가 컴퓨터가 아닌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엘리자 효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컴퓨터 말을 사람의 말이라 생각하는 현상을 엘리자 효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테스트도 통과를 한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했다라고 해요. 엘리자의 원리는 이전에 했던 말을 조금 변형해서 대질문하는 형식의 원리, 그 다음에 특정 단어가 나오면 설정된 대답을 출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봤던 2002년에 나온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챗봇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심심이는 사용자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대화 추가도 쉽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단순 유사도를 비교했어요. 아래에 보면 자카드 유사도가 나오죠. 얘는 집합을 이용한 방식인데 이런 단순 유사도 비교를 통해서 이제 심심이도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2010년에 챗봇의 가능성을 엿보기 시작한 게 바로 애플의 시리가 나왔을 때예요. 이 시리가 출시되었을 때는 많은 일들이 이 시리의 음성 인식과 말의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에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스마트하지 않았죠. 그래도 사람들은 챗봇의 가능성을 엿보기 시작했고 이후 큰 기업들은 개인 비서, 지능형 개인 비서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2012년 이후부터 나온 게 구글 나우, 그 다음에 아마존의 알렉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라는 개인 비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6년 4월에 이 페이스북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마커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미래는 메신저에 있다라는 선언을 해요. 이때 페이스북에서 지능형 챗봇 API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 페이스북 사람들과 사용자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가능한 이 개발 API인데, 그 당시에 이미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텔레그램 API를 사용해서 여러 종류의 이제 봇을 만들고 있었기에 신기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이 페이스북이라는 대중성이 높은 이런 회사에서 또 챗봇을 만들 수 있는 API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챗봇이 엄청나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챗봇은 또다시 한번 급부상을 했고, 챗봇의 다양한 사용을 꿈꾸기 시작을 했죠.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친구 API를 공개하게 돼요. 근데 이 플러스 친구 API는 단순 메뉴 UI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2018년에 카카오 오픈 빌더라는 그 챗봇 빌더를 출시하면서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와 비슷한 다양한 UI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플러스 친구 API가 없어졌고요. 오직 오픈 빌더를 이용해서만 카카오톡 챗봇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챗봇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럼 왜 챗봇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혹시 채팅창에 써줄 수 있으실까요? 왜 챗봇이 주목을 받을까요?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감정 노동의 폐단을 방지하려고 음성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소통, 그다음에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어 처리 주목받는 줄 몰랐어요. 인공지능 대표 모델, 비용 절감도 일종의 하나일 수 있죠. 사물 인터넷, 사물과 연결할 수 있게 24시간 상담 가능. 그게 아마 좀 많이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챗봇이. 재미있어서.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사례할 때도 이제 상담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떠면 해답이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왜 챗봇이 주목이 받는지는 아까 2016년에 마커 주커버그가 그 페이스북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을 좀 주목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챗봇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 점점 새로운 앱 설치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주커버거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앱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된 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이미 설치된 앱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설치하는 앱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NS나 메신저 서비스 앱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빨간색이 지금 주황색이 메신저 서비스 사용자고요. 이 검은색이 SNS 사용자인데 2015년, 2016년 그 기점으로 해서 메신저 서비스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SNS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이고 메신저는 페이스북 메신저나 뭐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 되는데 사람들은 메신저로 소통하는 거를 더 좋아하게 됐고 결국은 그것은 사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포커싱이 메신저 앱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화를 주고받는 메신저 앱 환경에서의 채팅 기반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채팅을 하다가 물건을 사거나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주문을 하거나 이런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채팅이. 지금 아래에 그 지도를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이 메신저 부분이고 요 초록색 부분도 왓츠앱이라는 메신저 부분이에요. 거의 전 세계가
그 SNS보다는 메신저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란색이 제일 많게, 옆에 중국도 노란색이지만 우리나라도 약간 카카오, 약간 노랑 주황빛 나는 우리나라만 카카오가 많네요. 그럼 한번 이제 그 챗봇의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챗봇의 사례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채팅창에 써주신 것처럼 그 은행이나 카드사의 상담을 많이 챗봇으로 흔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의 그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물어보는 게 있을 때, 질병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그것도 상담이죠. 일종의 챗봇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요 괜찮은 예가 있어서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상담 챗봇 하면 사용자를 위한 챗봇인데, 얘는 직원을 위한 챗봇입니다. GS25 챗봇 지니라는 아이인데요. 사내용 챗봇이라고 해요. GS25 같은 경우는 알바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럴 때마다 업무를 계속 매번 말해줘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 빌더를 이용해서 만든 챗봇입니다. 예, 그렇죠. 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GS25 챗봇 지니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실시간 업무 지원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챗봇 도입으로 점포의 운영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하고 고객의 만족도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증가하니까 대응하는 것도 신속성도 좋아지니까요. 네, 그 다음에 점점 챗봇은 좀 더 감성적으로 가지는 것 같아요. 기능적이나 기술적인 것보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감성을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챗봇 중에서 이 타로 챗봇은 가끔 이제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타로점을 보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쏠쏠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그 기계지만 어쩌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알 수 있는 주문 챗봇. 왼쪽은 페이스북 메신저 피자헛에서 하는 주문 챗봇인데 우리나라는 피자헛이 주문 챗봇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영어로 돼 있죠. 이거는 미국의 사례인 거고요. 오른쪽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도미노 피자에서 네이버 톡톡으로 주문 챗봇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챗봇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주문 챗봇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영화 퀴즈 챗봇 무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거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퀴즈 챗봇이고요. 영화 퀴즈를 제공하는 콘텐츠 챗봇이어서 특이하고 재미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마음관리 챗봇 TT라는 아이는 심리 상담하는 그런 사이트에 서브에 있는 챗봇인데요. 이 아이도 그러니까 어떤 고객 상담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상담해주는 챗봇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고 보고서로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챗봇이에요. 점점 더 감성 챗봇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챗봇에 대해서 사례도 보고 이제 해봤는데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구조를 조금. 그래서 챗봇의 구조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봇을 사용자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면요.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규칙 기반,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그림처럼 버튼식으로 눌러서 규칙에 따라 내가 어떤 채팅 창에다가 텍스트로 치는 게 아니라 얘가 지시하는 버튼을 가지고서 버튼식으로 클릭해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규칙 기반 또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이라 하고요.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처럼 우리가 직접 대화를 하면은 대화에 응대할 수 있는 것을 진영 대화 챗봇이라고 합니다. 규칙 기반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시나리오 기반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고 한정적인 역할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응답이 정확해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대화 기반은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한 챗봇이에요. 답변에 매칭되는 예상 질문을 그 대신 다량 준비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학습을 그렇게 많이 시켜야지만 그만큼 답변을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질문에 대한 이제 자연어 분석을 해서 정답 확률이 높은 것을 답변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챗봇을 만들 때는 뭐 규칙 기반으로만 만들어야 돼? 아니면 지능형 대화 기반으로 만들어야 돼? 라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둘을 적절히 잘 섞어서 적용을 하면 그게 더 이상적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 지능형 대화 방식은 타이핑 질문에 대해서 예상되는 질문하고 매칭되는 답변이 있을 경우에 답변을 내보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학습이 얘도 덜 됐다라면 제대로 된 질문을 못할 수도 있겠죠. 사용자 입장에서의 구조를 한번 봤고 이번엔 챗봇 자체에 대한 어떤 처리 과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 주문 봇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사용자가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서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 봇을 이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또 접근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메신저를 접근해서 챗봇을 들어가서 주문을 하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챗봇에서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피자 종류나 뭐 피자 개수, 피자 사이즈 이런 것들을 타이핑으로 치거나 말을 해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인터페이스가 이 인터페이스에서 실제 그 챗봇 어플리케이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챗봇 어플리케이션은 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만약 얘가 주문 내용에서 필요한 정보를 서버에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서버로 넘겨줄 거고 만약 챗봇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상담사나 뭐 사람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다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출력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실습으로 만들 대상은 바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챗봇 빌더, 이 챗봇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인데요. 저희도 AI 기반의 챗봇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챗봇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 수 있는데 어떤 빌더를 사용할 거냐면 그건 뒤에서 이미 말했죠. 제가 목차에서 말했죠.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챗봇 빌더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챗봇 빌더는 챗봇 서비스를 만드는 툴을 총칭하는데요. 챗봇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게 회사들에서 서비스를 내놨어요. 이런 챗봇 빌더가 나왔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어도 비개발자들도 다양한 챗봇 빌더를 이용해서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이 챗봇 빌더로는 네이버 톡톡과 연동이 가능한 클로바 챗봇 빌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과 연동이 되는 카카오 챗봇 빌더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은 다른 챗봇 빌더와 연동할 수가 없게 다 막아놨어요. 예전에는 안 막아놨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챗봇을 하려면 무조건 카카오 오픈 빌더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담비라는 아이인데 얘는 LG CNS의 사내벤처에서 만든 챗봇 빌더라고 이제 합니다. 그 다음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냥 두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오늘 할 다이얼로그 플로우하고 그다음 저도 잘 모르고 좀 생소하지만 챗퓨얼이라는 이 챗봇 빌더는 미국에서는 좀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챗봇 빌더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를 아주 잘하는 챗봇 빌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챗봇 빌더를 이용해서 챗봇 실습을 할 건데 그러면 오늘 배울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챗봇 빌더인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만들 것은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이용해서 비서봇과 퀴저봇을 이제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봇 제작 빌더로 선택한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챗봇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것은 사용을 안 했냐? 우리나라 것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 오픈 빌더 같은 경우는 좀 심의가 좀 까다로워서 API를 받기가 시간이 걸리거나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는 무료가 아니죠. 모든 우리나라 빌더들은 약간 무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신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접근성이 좀 빠르고 무료라는 게 장점이죠.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2016년에 시장에서 가장 유명했던 챗봇인 API AI를 구글이 인수하였다고 해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건 아니고요. 챗봇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연어 처리 부분이나 인텐트 매치과 같은 대화식 인터페이스의 핵심 엔진인 머신러닝 엔진을 구글의 머신러닝 엔진으로 변경해서 좀 더 강한 형태로 만든 챗봇이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API AI에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즉, API AI 편리함에 구글 머신러닝의 강력함이 결합된 것이죠. 이 구글 머신러닝 엔진이 장착됐기 때문에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한국어를 잘 인식한다는 거예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국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랑 중국어는 기본이고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의 또 좋은 점은 일단 가장 큰 특징은 가급적 코딩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향한다고 해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 아이의 이름처럼 다이얼로그, 대화, 플로우, 흐름, 대화의 흐름을 만들기만 하면은 이게 바로 챗봇을 만들어지는 용이성 한 면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을 그대로 입력을 해서 대화를 하게 하면 그게 바로 챗봇이 되는 형태이지요.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그인을 할 때 구글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브라우저가 아닌 크롬 창에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채팅창에 지금 올려주셨네요. dialog.cloud.google.com으로 접속을 하시는데 접속을 하실 때 꼭 크롬으로 접속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는데 만약 구글 계정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지금 빠르게 만들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글 로그인 되면은 예전에는 바로 로그인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가입이 되는 건 아니고 가입 절차가 약간 있었는데 우리 다이얼로그 플로우도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달 전만 해도 회원 가입을 했었는데 아니면 뭐라도 인증이라도 하나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혹시 접속하셨으면 1번이라고 좀 적어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접속하셨네요. 와, 벌써 220명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네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을 다 하셨고, 로그인까지 다 하셨나요? 로그인까지 하신 분은 2라고 적어주세요. 2. 많은 분들이 로그인까지 다 하셨네요. 자, 로그인 하시면 아마 처음에 이런 화면이 떠질 거예요. 이런 화면이. 아직 우리는 챗봇을 만들지 않았고, 챗봇을 만들기 위한 기본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로그인 다 하셨네요.
먼저 저희가 이제 체험해 볼 것은 비서봇인데요. 비서봇. 시간이 어쩌면 중간에 이제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간단하게 먼저 그 소스를 올리고 그다음 인사말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일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스텝 선생님께서 소스를 일단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스가 이제 올라지는 동안 저는 설명을 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간단히 인사와 묻고 답하는 이 비서 챗봇을 만들 건데 그 전에 우리는 챗봇의 주요 개념을 알아볼 거예요. 한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제가 대화의 흐름을 설계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엄청 간단하죠. 지금 안녕이라고 말하면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보시 말해요.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일 오후 1시에 약속 잡아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시 내일 오후 1시에 약속을 잡아드렸습니다. 라고 내가 말한 날짜와 시간을 다시 받아서 말하고 있는 요 정도까지 하는 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적으로 또 다른 것도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먼저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에이전트를. 왼쪽에 보면은 크리에이티드 에이전트 또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크리에이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라는 아이는 사람이 해야 할 작업을 자동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챗봇 프로젝트 하나를 이제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한번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 이제 챗봇을 하나 만들어 놔서 여러분하고 좀 다른 장면이긴 한데 저도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d New Agent를 저는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도 에이전트 네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오늘은 스케줄링 봇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스케줄링 봇이라고 이름을 쓰고 여러분 저랑 똑같은 이름을 안 쓰셔도 됩니다. 너무 기니까 뭐 S봇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버튼을 누르면 안 되세요. 잉글리시로 돼 있어요, 언어가. 이것을 꼭 한국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걸 한국어로 안 하고 잉글리시로 된 상태에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다시 뭐 한국어로 바꿨다 하면 작동을 하지 않아요. 한국어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는 다시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꼭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티드를 눌러주세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 우리 스텝 선생님께서 소스를 올려주셨는데 압축 파일을 풀지 않으셔야 됩니다. 풀면 안 돼요. 그 상태 그대로 우리는 사용할 거예요. 원래는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을 수도 있고 혹시 따라오다가 이제 못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챗봇을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챗봇의 에이전트 이름이 여기 하나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스케줄링 언더바 보시라고. 그 옆에 뺑글뺑글 돌고 있는 톱니 모양. 이 아이를 눌러주세요. 이 아이를 눌러주세요. 저도 눌러볼게요. 새롭게 만들려면 왼쪽에 혹시 만든 다음에 또 새롭게 만드시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 에이전트 그 이름, 내가 만든 에이전트 이름 옆에 역삼각형이 있어요. 역삼각형을 누르면 Created New Agent라고 나옵니다. 이 Created New Agent를 이용해서 다시 만들면 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다시 만들 때 얘를 사용했어요. 환경 설정 역할을 하고 있는 이쪽에 들어오셔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메뉴에 보면 Import and
익스포트 앤드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다시 익스포트 앤드 임포트를 눌러서 들어오세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익스포트 as zip.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전해준 그 소스가 익스포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zip 파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import from zip을 눌러주세요. import from zip을 눌러주시면 셀렉트 파일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신 그 zip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시면 돼요. 저도 이제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런 아래에 아직도 또 인증을 한번 더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import라고 대문자로 또 쓰라고 하네요. import라고 대문자로 쓰면은 import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done도 이제 눌러주시면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import를 하셨으면은 다시 왼쪽 메뉴에 보시면 intent라고 영어로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intent.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을.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에이전트만 만들었을 때는 요 두 개, 디폴트 콜백 인텐트하고 디폴트 웰컴 인텐트만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소스를 넣어서 스케줄링 인텐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스케줄링 인텐트를 이제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소스를 이렇게 업로드 시킨 거죠. 그래서 요 스케줄링 인텐트를 통해서 이 다이얼로그 플로어의 주요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55분이 됐으니까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잘 쉬셨나요? 어떻게 zip 파일을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이 올라와서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봇 만드는 법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에이전트를 이미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는 현재 같은 화면이 딱 로그인했을 때 나와요. 그럴 때 새로운 에이전트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을 땐 이 스케줄링 언더바 보시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의 옆에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시면 Created New Agent라고 해서 새로운 에이전트를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소스, zip 파일로 되어 있는 소스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셨는데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톱니를 누르시고 이 네 번째 Export and Import 이 메뉴로 가셔서 아까 우리가 임포트로 zip 파일을 불러왔잖아요. 이 익스포트로 zip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zip 파일이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zip 파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zip 파일을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zip 파일을. 그렇죠. 수업할 때는 zip 파일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안 되고요. zip 파일에 있는 내용을 먼저 아이들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짧은 시간에 연수를 하는 거고 혹시나 소스를 따라오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봐 소스를 먼저 임포트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왼쪽의 메뉴 중에 인텐트로 한번 넘어오시면 디폴트 콜백 인텐트와 디폴트 웰컴 인텐트, 뭐 스케줄링 이렇게 세 개의 인텐트들이 있는데요. 이 스케줄링이 우리가 소스를 넣었기 때문에 생긴 인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어인 인텐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 인텐트 말고도 중요한 개념을 먼저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봇 빌더는 중요한 개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인텐트와 엔티티입니다. 근데 회사별로 조금씩 용어는 조금씩 달라요.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는 뭐 인텐트, 뭐 엔티티 이렇게 쓰고 카카오 오픈 빌더에서는 블록, 엔티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인텐트라는 거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떤 의도의 대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인텐트인 거예요. 만약에 그 주문을 한다. 예를 들어 피자, 치즈 피자 주문할게요. 아니면 페퍼로니 피자 주문할게요 하면 얘는 주문에 대한 인텐트가 되는, 주문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인텐트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인텐트 부분에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는 대화의 의도 속에 있는 핵심의 실체를 변수처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위 인텐트 같은 데 넘겨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하고 대화의 의도라고 써 있는데 이제 입력 문장이 어떤 의도인지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예를 지금 드러났어요. 이 세 가지 예 중 밑에 보면은 피자 주문할게, 치킨 주문, 콜라 주문할래요, 짬뽕 하나 주세요, 짜장면 맛있게요. 이 모든 거의 의도하는 것은 다 주문의 의도인 거죠. 단지 피자를 주문하겠다, 치킨을 주문하겠다, 주문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큰 의도는 주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걸 보면 오늘 날씨 어때, 내일 날씨 어때, 모레 날씨 어때, 그것도 날씨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강아지를 좋아해? 아니면 고양이를 좋아해? 이거는 좋아하는 동물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인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의도를 정의하는 것이 인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티티는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이 입력 문장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서 적절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단어 집합이다라고 썼는데 그 밑에 예시를 한번 보시면 앞에서 했던 음식 주문 인텐트 안에서 예를 들어 피자 주문할게, 치킨 주문할게 보면 피자, 치킨, 콜라 이런 것들은 음식의 종류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엔티티 하나로 메뉴라는 엔티티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도 보면은 오늘 날씨, 내일 날씨, 모레 날씨.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는 날짜를 의미하는 거니까 데이트라는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공룡 이런 것도 애니멀스라는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용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만들 이 비서 챗봇의 흐름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는 웰컴이라는 인텐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웰컴 인텐트를 통해서 인사말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케줄링이라는 인텐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 내일과 오늘 오후 1시 이런 엔티티를 어떻게 받아오는지에 대한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웰컴 인텐트부터 이제 할 건데요. 실습창을 넘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소스는 올라져 있지만 하나씩 설명을 다시 좀 드리면 이 디폴트 콜백 인텐트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웰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웰컴 인텐트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웰컴 인텐트를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등록한 거가 아니라요. 이 웰컴 인텐트 자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학습 문구들입니다. 학습 문구들. 그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 테스트는 어디서 하냐면 이 오른쪽에 보면 Try it now라는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커서를 갖다 대시고 왼쪽에 있는 오랜만이야 안녕 저기처럼 나와 있는 문구를 한번 써볼게요. 그냥 편한 안녕을 한번 써볼까요? 안녕 하고 써보면 얘가 안녕이라고 했더니 안녕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안녕은 어딨냐? 좀 스크롤 내리면 리스판스 쪽에 안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또 안녕하세요도 있네요. 그럼 한 번 더 try now에서 안녕을 해볼게요. 안녕. 안녕. 이번에는 안녕하세요라고 답을 하네요. 그런 걸 봐서는 두 개의 리스판스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혹시 하이도 인사일 수 있으니까 하이를 한번 써볼게요.
저는 하이라고 했더니 죄송해요. 다시 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네요. 이 문구가 바로 죄송해요. 다시 들려주실래요? 라는 문구가 우리 앞에 인텐트에 디폴트로 있었던 디폴트 콜백 인텐트에 가시면 거기에 이미 학습되어 있는 이 리스판스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여기 보면 죄송해요. 여기 있네요. 세 번째. 죄송해요. 다시 들려주실래요? 얘도 이 6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아마 이제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가 우리가 웰컴 인텐트에서 하이를 했는데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는 얘는 하이가 학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기요도 학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 프레이즈에다가 여기다가 하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하이라고 쳤더니 자동으로 엔티티가 잡혀지네요. 하이 하면 사람으로 잡혀지네요. 우리는 하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X를 누를게요. 하이라 하고 꼭 하나를 등록했으면 세이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세이브를 꼭 눌러서 꼭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하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럼 하이라고 하면 안녕이나 안녕하세요가 나오면 제대로 학습이 된 거죠? 맞아요. 자, 하이를 넣었더니 안녕이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럼 하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하이를 하면 대답을 할까? 하이를 했더니 여기 트레이닝 프레이즈스에 하이가 없는데도 안녕하세요라고 답을 하네요. 안녕하세요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텐트 매칭이라는 건데요. 인텐트 매칭이라는 건데 인텐트 매칭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텐트 매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 문구의 트레이닝 프레이즈에 100% 같지 않아도 인텐트가 매칭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인텐트 매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글에서 이미 사전 훈련된 자연어 모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대화의 종류, 우리가 이 챗봇에서 할 수 있는 대화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화의 종류에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우리가 웰컴 인사같이 웰컴에 관련된 이제 대화가 있을 거예요. 처음 챗봇을 접한 고객들이 처음에 우리 챗봇에 딱 들어왔을 때 환영합니다. 어떤 뭐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문구가 나올 때 그게 이제 웰컴 인텐트, 웰컴 대화에 해당하는 거고 푸시라는 것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광고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맞는 것을 팝업으로 띄우거나 하는 것을 같이 챗봇도 사용자가 말을 걸지 않았을 때 챗봇이 먼저 말을 거는 식의 방식이 푸시라고 할 수 있죠. Q&A는 말 그대로 이제 일회성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인 거고요. 접수, 예매나 예약 같은 것, 대화의 형태, 명령 기본적인 게 이제 거의 명령인 거고요. 그다음에 폴백은 아까 우리가 이제 예외적인 처리를 할 때 폴백을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이드가 있고 도움말 기능, 그다음에 리컨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요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재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인텐트를 만들 건데 이미 그 소스를 가져와서 만들어져 있긴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아이들과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지금은 간단한 비서 챗봇이지만 자기소개 챗봇 같은 것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면 좋아요. 그냥 1차원적으로 이름 인텐트, 취미 인텐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식으로 해도 비대면으로 해도 좋은 수업일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제 데모 테스트하는 UR을 따는 것도 할 때 비대면 수업으로도 얘를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본에 제공하고 있던 웰컴 인텐트를 가지고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텐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스케줄링이라는 인텐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만드는 것을 해볼게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PPT로 이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인텐트를 누르면
created intent라는 오른쪽에 버튼이 보이시죠? 그래서 걔를 눌러서 스케줄 인텐트 이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스케줄링이라는 또는 뭐 다른 이름의 인텐트를 적으면 되겠죠. 넣고 꼭 세이브를 꼭 눌러주세요. 세이브를 꼭 눌러주십시오. 이 인텐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 밑에 지금 제가 컨텍스트, 뭐 이벤트, 트레이닝, 프레이즈, 그다음 파라미터스, 뭐 리스판스, 그다음에 풀필먼트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빨간색으로 쳐 있는 트레이닝, 프레이즈와 그 액션 앤드 파라미터스와 리스판스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트레이닝 프레이즈는 그 학습 문구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훈련할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에요. 사용자가 넣어야 하는 문장을 직접 한 10개나 20개는 좀 많고 한 10개 아니면 5개에서 10개 정도만 넣어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매칭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인텐트 매칭이 잘 되게 넣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파라미터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청바지 목록 보여줘라는 인텐트 자체는 이제 상품 목록 인텐트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청바지죠, 청바지. 또는 청바지 목록 보여줘가 아니라 남방 목록 보여줘, 뭐 티셔츠 목록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청바지, 남방, 뭐 티셔츠 같은 것을 파라미터 값으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색깔 같은 것도 이제 받아올 수 있고 숫자, 뭐 색상 이런 것들 다 엔티티로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파라미터인 거고, 그다음에 리스폰스는 응답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응답을 할 수 있는지를 거기다 이제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좀 전에 말한 것을 이제 도식화 한번 해본 건데요. 문장이 발화라는 게 이제 새로운 대화가 이제 들어오면 에이전트에서 그 대화에 맞는 인텐트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칭된 인텐트를 들어와서 자기의 뭐 학습 문구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 그런 다음에 맞으면 응답을 하는 이런 과정이 이 챗봇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학습 문구를 만드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면, 이거는 한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텐트로 와서 이미 우리는 인텐트를 스케줄링이라는 인텐트를 하나 만들었죠. 얘를 하나 누르고 들어가 보면 학습 문구가 이미 4개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하나도 없을 거고 새로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add user expression에다가 예를 들어 날짜, 시간, 뭐 약속 잡아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약속이란 말 안 하고 나는 예약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약해줘. 아니면 스케줄 해줘. 뭐 이런 식의 문구를 내가 원하는 문구를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서 4가지 약속, 뭐 스케줄 이런 용어만 썼는데 예약이라는 물음을 했다면 얘는 반응을 할까요? 제대로 된 답을 해줄까요? 내가 학습시키지 않은 물음을 던진다면 그렇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옆에서. 저는 분명히 약속, 스케줄 이런 걸로 했는데 예약이란 말을 썼다. 내일 예약해줘. 막 이렇게 했다. 해줘. 당연히 제대로 안 되겠죠.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문구를 사용할 때 꼭 사용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문구들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학습 문구 쪽에다가 여기다가 한두 가지씩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거 한번 더 넣어 보시겠어요? 지금 비서 챗봇은 그 스케줄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니까 거의 다 지금 4가지 종류는 다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 한번 더 넣어볼게요. 오늘 오후 7시 예약을 해볼게요. 예약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넣었더니 얘가 자동으로 오늘 오후 7시가 자동으로 엔티티가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엔티티는 sys.date, sys.time이라고 자동으로 잡아줬네요. 어떤 아이들은 이게 이제 자동으로 잡아줬을 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오늘은 날짜가 맞고요.
오후 7시도 시간이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엔티티가 딱 잡혀져 있어요. 얘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이 다이얼로그 플로에서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엔티티니까 시스템 엔티티라고 하고요. 사용자가 만드는 엔티티는 커스텀 엔티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복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피자의 종류나 피자의 크기, 피자의 숫자, 피자의 개수 뭐 이런 걸 할 때는 커스텀 엔티티로 이 왼쪽에 보면은 엔티티 메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학습 문구를 쓰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액션 앤드 파라미터스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되어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지금 시스템 엔티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게 우리가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파라미터 네임을 타임과 데이트라고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타임이 아니라 아이고 잘못 쓰냐 뭐 타임 2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오른쪽에 이 밸류 쪽도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요 파라미터스 이쪽 부분에는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되는 것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과 날짜,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는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누르면 오른쪽에 프롬프트라는 것이 활성화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음을 여기다 넣을 수 있죠. 몇 시로 약속을 잡을까요? 라는 물음으로 되묻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시간을 쓰지 않았으니 몇 시로 할 건지 되물어요.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한번 넣어 보실까요? 몇 시로 약속을 잡을까요? 아니면 뭘 해볼까요? 몇 시로 예약을 잡을까요?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잡을까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엔터를 누르시면 얘는 세이브 버튼이 밖에 있잖아요. 그냥 클로즈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꼭 엔터를 치셔야 돼요. 클로즈.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장이 되는지. 두 개가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짜도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날짜 여기 프롬프트에서 지금 날짜는 언제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또 하나 더 넣어보세요. 날짜는 며칠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클로즈. 제가 엔터를 안 쳤는데. 그래도 자동으로 들어갔네요. 클로즈. 두 개씩 지금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꼭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가장 까먹기 쉬운 게 세이브 누르는, 버튼 누르는 거. 가장 까먹기 쉽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이제 다 쳐서 해야 되는 건데,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그래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판스 보면은 아주 좀 낯선 아이들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바로 우리가 파라미터에서 변수값을 받아오시듯이 받아온 값이에요. 그럼 얘를 지금 달러 사인 표시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지워놓고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약속을 잡아드렸습니다. 라는 걸 할 때 날짜와 시간 변수, 이 파라미터 값을 여기다 적용하고 싶을 때 달러 표시를 합니다. 바로 지금 같은 인텐트 안에서의 이 파라미터 값을 받아올 때는 달러 사인 표시를 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안에 있는 파라미터 두 개가 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고 날짜와 다시 달러로 표시를 하면 타임에 약속을 잡아드렸습니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얘도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밑에다가 물음을 그냥 시간은 빼고 날에 약속 예약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예약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쓰고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고 꼭 세이브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다 되셨으면 우리가 리스판스 응답까지 다 한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는 이 시뮬레이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개발 환경,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면은 풀필먼트 밑에 인터그레이션스라는 애가 있어요. 걔를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플랫폼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바로 얘네들이 누른다고 해서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메신저라고 하면 메신저 쪽에 API를 받아와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들이 필요해요. 그 대신 이 웹 데모라는 아이는 바로 링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웹 데모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팝업이 뜨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 링크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그 챗봇을 어떤 사이트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넣고 싶다. 그러면 아래에 보면 아이프레임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써서 복사해서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브라우저 상에서 얘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타 났네요. 그럼 알 수 없다라고 나오겠죠.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다시 오타 났으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이라고 대답했네요. 그러면 내일 오후 5시에 약속 잡아줘. 뭐 이렇게 쳐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내일은 날짜로 내일이 오늘이 25일이니까 내일이 26일이잖아요. 26일로 받아왔고 오후 5시는 17시로 이렇게 받아와서 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웹 데모는 상단에 링크 주소가 있어요.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아이고 제가 한 사람한테만 보내네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웰컴 인텐트와 인텐트 하나 만드는 것까지 다 해봤어요. 파라미터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이것도 데모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에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뒤에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달아 놓을 테니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이걸 보면서 나중에 이 PDF 파일을 받게 되시면 얘를 가지고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테스트하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아이폰에서는 설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설치가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PDF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드릴 생각인데 일단은 지금은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도 얘가 그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는데 오른쪽에 보면 예전 방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인터그레이션을 누르시면 여기서 테스트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테스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디벨롭 화면으로 넘어가서 내가 나만의 챗봇 이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요. 그럼 비서봇이라고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 구글 어시스턴트에서 이 비서봇을 부를 때 비서봇한테 말하기라고 말하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제 이건 피자봇에서 쓴 건데 구글 어시스턴트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고 비서봇한테 말하기라고 말하면 얘가 내가 만든 이 화면으로 넘어와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하위 개념의 인텐트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윗부분에서 지금 인텐트를 만들고 뭐 내일 오후 1시에 약속 잡아줘 뭐 내일 오후 1시에 약속 잡았습니다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이제 잡은 약속이 순간 잘못됐다라는 걸 판단했을 때 그걸 정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수정을 해봤어요. 내일 오후 1시 예약이 맞나요? 라고 했을 때 맞으면 네, 틀리면 아니오로 넘어가게 하위 인텐트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인텐트를 만약에 네라고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내일 맞는 거니까 내일 오후 1시에 약속이 맞는 거니까 내일 오후 1시 예약을 잡았습니다 하고 끝을 내고 아니요 하면 다시 예약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끝을
되는 식으로 하위 인텐트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일단 얘도 소스를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소스를 올려드리는데 지금 현재 있는 에이전트에서 아까처럼 임포트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학습 문구가 다 날아가고 지금 현재인 요걸로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뭐 수고는 덜어 하셔도 될 것 같으니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팅창에 지금 올린 그것을 가지고 임포트를 할 건데요. 저도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클로즈 누르고 다시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기 익스포트 앤드 임포트를 누르시고 임포트 프롬 G 파일을 눌러서 지금 드린 두 번째 파일을 업로드를 하세요. 똑같이 임포트라고 치시는 거죠. 아이고 한글로 나오네. 임포트 치면 임포트 버튼이 활성화되고 던이 떴을 때 이제 클릭을 하십니다. 다시 왼쪽에 인텐츠를 누르시면 아까랑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스케줄링 옆에 보면은 화살표 하나가 살짝 생겼어요. 우리 스케줄링 클릭하지 마시고요. 요 옆에는 화살표를 살짝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하위 인텐트들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yes와 no는 기본적으로 얘가 제공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떻게 얘를 만드냐면 이 스케줄링을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만 갖다 대시면 end follow-up intent라는 게 생겨요. 걔를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하위 인텐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yes 인텐트를 누른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학습된 문구가 얘의 yes에 관련된 학습된 문구가 이제 들어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고요. no 인텐트는 no에 관련된 학습된 문구들이 들어있는 거가 나오는 거죠. 그 대신 커스텀은 이제 학습 문구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학습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오로 나눴기 때문에 저는 yes와 no로 인텐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위 인텐트를. 그래서 yes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써있는 학습 문구는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yes에 관련된 문구인 거예요. 여기서 나는 내가 쓰는 용어가 없다. 나는 yes에 관련된 것을 얘라고 나는 자주 말한다. 얘를 학습을 시키면 되고요. 아니면 영어로 yes라고도 학습을 시켜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또 엔티티가 자동으로 잡히니까 이건 지워주세요. 다시 클릭을 하고 지워도 되고. 세이브 한 번씩 누르고요. 밑에 내려가면 쭉 밑에 내려가면은 좀 다른 모양의 파라미터 값을 받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다른 모양의. 이거는 뭐지? 우리는 지금 하위 인텐트 안에 있습니다. 하위 인텐트. 이 데이트랑 타임은 상위 인텐트 안에 있는 값들이에요. 파라미터 값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받아올 때는 앞에 컨택트 위에 상단에 가면 이 컨택트는 얘기를 잠깐 안 했는데요. 이 컨택트에 가시면 스케줄링 바 팔로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 컨택트를 여기서 이제 얘의 상위가 이제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현재 위치에 있는 파라미터를 가져올 때는 $사인을 사용하지만 상위에 있는 아이를 가져올 때는 샵을 사용합니다. 그럼 샵을 또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인풋 컨택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떠져요. 지금 현재는 한 개만 있으니까 이제 한 개만 떠지는 거고요. 얘를 클릭을 하고 이 안에 데이트 또 샵도 누르고 이 안에 타임을 가져오겠다 하고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이브를 누르시고. 근데 만약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위 안에 있지만 하위에 또 하위에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하위에 있다 그러면 최상위에 있는 걸 갖고 오고 싶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상위에 있는 팔로우업을 여기다 써가지고 수동으로 등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세이브를 하시고, 여기가 이제 yes 인텐트, 하위 인텐트였어요. 다시 인텐트 쪽으로 넘어가셔서, 이번에 no 인텐트로 넘어가시면, 여기도 기본적으로 학습 문구가 이제 내재되어 있고, 제가 잘 사용하는 아니요도 적어볼게요. 엔터 치시고, 세이브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는 다시 예약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다시 약속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시 약속을 잡아주세요. 엔터 치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웹 데모로 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새로 고침을 해주시고 하위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이라고 말을 하고 안녕 대답하네요. 오늘 8시 약속 잡아줘 라고 했을 때 예약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아니요 라고 할게요. 다시 예약해 주세요 하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예라고 한번 해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내일 오전 10시 예약 이렇게 썼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학습을 시키지 않은 아이인가 봐요. 그래서 오전 10시 약속 잡아줘. 약속이라고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약속이 맞나요? 예라고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이제 하위 인텐트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비서봇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비서봇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지금 거의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지만, 제가 피자봇을 여러분과 같이 만들진 않고요. 피자봇 소스를 드릴 테니까 걔를 좀 전에 우리 에이전트 만들고 임포트 한 것처럼 해놓고 또 다른 모양의 한번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조금 빠른 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이 비서봇보다는 좀 더 하위 개념이 더 있는 하위 인텐트가 있는 그 챗봇을 보여주고 싶어서 급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봇.zip을 지금 보내드렸는데요. 그 전에 다시 다이얼로그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created new agent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피자봇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근데 꼭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create를 눌러주세요. 예, 맞습니다. 요 왼쪽에 보시면 역삼각형 있고 걔에 created new agent를 눌러서 새로운 챗봇을 하나 지금 생성했고요. 채팅창에 넣어드린 그 소스를 가지고 이 톱니 바퀴를 누르셔서 임포트를 해주세요. 임포트 파일을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해보세요. 그럼 왼쪽에 intent로 가시면 이거는 그냥 설명하고 쭉 설명만 드릴게요. 오더 스타트라는 intent가 있고 그 밑에 또 뭐 yes, no가 있네요. 또 yes를 들어가 봤더니 이번에는 skip하고 select 이거는 yes, no가 안 적혀 있는 거 봐서는 커스텀 사용자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ntity 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엔티티에 갔더니 우리가 아까 피자봇에서 만들지 않았던 커스텀 엔티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피자 종류, 피자 크기, 그 다음에 뭐 음료는 뭐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그 엔티티를 받아오는 곳이죠.
그래서 다시 인텐트로 오셔서 한번 보시면 먼저 오더 스타트를 한번 보시면 주문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설명만 하고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봤더니 이거 불고기 피자 한 판 라지 사이즈 뭐 콜라 주문입니다. 봤더니 불고기 피자는 피자 메뉴, 그 다음에 1은 개수, 그 다음 라지는 크기, 그 다음에 콜라는 음료에 해당하는 거죠. 얘도 우리가 파라미터에 봤더니 필수적으로 받는 거가 피자 종류, 그 다음에 몇 개를 할지, 피자 크기,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받으니까 옆에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음료는 이제 옵션일 수 있으니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도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몇 판 주문하실 건가요? 사이즈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응답을 보면 우리 앞에서 이 달러는 현재 있는 파라미터, 현재 인텐트에 있는 파라미터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자 메뉴, 피자 종류의 이름, 뭐 피자 사이즈 또는 피자 개수를 받아와서 뿌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 아니면 노로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노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스를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라고 대답을 할 거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음료를 선택하겠어요? 라고 이제 물음을 다시 되묻고 그래서 이 하위 인텐트에 또 하위 인텐트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위 인텐트. 스킵은 음료를 사지 않겠다. 얘는 이제 음료를 사겠다. 그럼 음료까지 파라미터에 이제 넣어지게 되는 구조로 되겠죠. 일단은 얘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그레이션스에 가서 웹 데모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웹 데모를 열면 자, 링크를 열어볼게요. 바로 이제 불고기 피자 이름을 쓸 거예요. 불고기 피자 한 판 라지 사이즈 주문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불고기 피자 라지 사이즈 한 판 주문하신 거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음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예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아마 계속 물어보는 거 봐서는 음료를 선택하라는 거였는데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콜라. 개수까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개. 그래서 음료는 콜라 한 개를 선택하였습니다. 불고기 피자 한 판 라지 사이즈 주문 완료.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음료 콜라 한 개 이거는 우리가 현재 있는 인텐트 안에서 값을 받아왔겠지만 이 불고기 피자 한 판 라지 사이즈는 이 앞단에 있는 인텐트에서 받아와서 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자봇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진 못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 플로어에서 만들 수 있는 인텐트, 뭐 엔티티, 파라미터, 그다음에 리스판스, 학습 문구 뭐 이런 건 다 어느 정도 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좀 더 확장성 있고 아니면 자기 수업에 맞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다이얼로그 플로어를 이용해서 챗봇 실습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이 지금 거는 일단은 고등학교 그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쓰였을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는 중학교 정도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NTT까지 내려가지 않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봇이나 비서봇 같이 간단한 것만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사용하신 분들은 그래도 초등학교에서 그 영재반 정도는 돼야지 가능하지 않냐라는 얘기는 또 하시는데 제가 일단은 그 초등학교 아이들은 수업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9시네요.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강의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